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고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역사 여행은 세계사 교과서를 통틀어 가장 가슴 뜨겁고 극적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치를 이번 기말고사에서 가장 배점이 높고 서술형으로 20% 출제되는 초특급 단골 파트입니다. 바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강의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 평등, 투표권 같은 권리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화면에 적힌 슬라이드 번호와 실제 핵심 내용 텍스트를 하나하나 매칭해가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필기 도구 단단히 쥐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졸음 싹 달아나게 해줄 테니까 다들 고개 들고 칠판을 주목해 주세요. 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연장 보고 있나? 찌미이는 잘 보고 있구먼. 자, 화면을 보시면 두 혁명이 일어난 연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죠? 왼쪽을 보면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의 지배에 맞서 뜨겁게 끓어올랐고, 바로 이어지는 오른쪽을 보면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유럽의 중심이자 본진인 프랑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18세기 후반이라는 거대한 연도의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사의 핵심 기둥으로 세워두는 것이 첫 번째 공부 팁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미국의 성공이 프랑스 시민들을 자극했고, 프랑스의 대폭발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도미노 현상을 고스란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연도부터 눈에 꼭 붙들고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홍표야, 이 시기 평민들은 도대체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 무시무시한 왕과 귀족들에게 대들 생각을 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용기가 샘솟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18세기 유럽을 뒤흔든 거대한 사상의 변화. 바로 계몽 사상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계몽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어둠을 깨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왕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던 바보 같은 시절은 끝났다. 이제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빛으로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싹 다 깨우치고 갈아엎자라는 이 생각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거대한 핵폭탄을 심어놓은 것이죠. 그 구체적인 구조를 다음 장에서 상세하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네원 딴짓 하지 마라. 자, 준기라 사상가들을 만나기 전에 당시 유럽 사회를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던 정치 시스템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던 절대 왕정 체제입니다. 당시 왕들은 내 권력은 인간이 준 게 아니라 신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다라는 왕권 신수설을 내세웠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왕에게 태클을 걸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외쳤던 비정상적인 시절이었죠.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세요. 그 화려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던 절대 왕정의 그림자 밑에 97%라는 숫자가 아주 커다랗고 붉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왕과 단 이 3%밖에 안 되는 귀족, 성직자 특권층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토지를 독점하는 동안 사회의 절대 다수인 97%의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단일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귀족들은 부자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고 가난한 97%의 평민들이 나라의 모든 세금을 뼈 빠지게 일해서 독박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불평등 구조를 깨부수기 위해 혁명의 이론가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야 이해되지? 바로 이 맛 아니니? 자, 이번 시험 출제 확률 100%를 자랑하는 4명의 천재 사상가들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주관식과 지문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집중해서 필기 하고 있는데 존 로크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배신하면 국민이 직접 힘으로 정부를 뒤엎고 새로 세울 수 있다는 저항권 주장했습니다.
이 저항권이라는 단어. 무조건 주관식 대비로 외우셔야 합니다. 루소는 사회가 왕 한 명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각과 정의로운 의지인 일반의지로 굴러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볼테르 할아버지는 사상과 언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격렬하게 부르짖으며 독재를 비판했고, 몽테스키웨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무조건 썩는다며, 나라의 권력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재판하는 사법부로 딱 쪼개야 한다는 삼권 분립을 외쳤습니다. 이 대단한 사상들이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면서 드디어 거대한 혁명의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희준아 맞지? 자, 이제 파트 2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억압당하던 아메리카 대륙의 시민들이 어떻게 왕 없는 나라,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으로 새로 태어나는지 그 위대하고 짜릿한 과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출발 무비. 이 슬라이드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빚이 늘어나자 식민지 미국을 쥐어짜기로 결심하고 신문, 문서, 심지어 포커 카드에까지 세금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인지세를 시작으로 설탕, 종이, 마치는 차 등 온갖 물건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인들이 영국 의회를 향해 외친 명대사가 화면에 아주 굵게 적혀 있죠? 바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영국 본토 의회에 우리 미국 식민지 대표는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았으면서 왜 세금을 뜯어가냐는 논리적인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1773년 영국 상선에 잠입해 막대한 양의 홍차 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국의 귀싸대기를 후려친 이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의 순서 배열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독립전쟁의 전개 과정을 딱 정리해 줄게요. 앞 글자만 따서 두 문자로 렉독세요 파로 외우면 단 3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성표야 빨리 적어라. 네가 제일 안 한다 보고 있다. 내가 연애원도 마찬가지. 렉싱턴 전투 1775년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독립선언 1776년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전 세계에 엄숙하게 공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러토가 전투 1777년 오합지졸이던 민병대가 세계 최강 영국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이 승리를 지켜본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이 미국을 본격적으로 돕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요크타운 전투 1781년 워싱턴 장군과 프랑스 해군의 합동 작전으로 영국군 본대를 완전히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내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파리 조약 1783년 마침내 영국이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을 정식 독립국가로 세계 지도에 승인해 줍니다. 어때요? 렉독세요 파. 이 흐름을 머릿속에 순서대로 딱 집어넣으니까 독립전쟁의 전체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정리되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역사를 바꾼 독립선언서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팔로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지? 아까 슬라이드 5번에서 배운 존 로크의 천부인권 사상이 문장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겁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서술형 포인트 문장을 보세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바로 저항권 요나장 맞지? 즉,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강력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영국 왕이 우리의 기본권을 짓밟았으니 우리는 사상가 로크의 조언대로 저항권을 당당하게 발동하여 영국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인 미국을 선포한다는 혁명의 정당한 명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사료를 주고 이 문서의 명칭을 쓰시오 혹은 여기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을 쓰시라고 출제되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계몽사상과 저항권을 찾아내야 합니다. 눈에 꼭 익혀두라고 했다 성표야. 자, 이 불리했던 독립전쟁을 기적 같은 승리로 이끈 위대한 총사령관 영웅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표지에 등장하는 그 할아버지 맞아요. 워싱턴은 민간인 출신의 오학지졸 군대를 엄격한 훈련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단하게 묶어 대영 제국을 격파하는 군사적 업적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18세기 후반에는 각 주의 대표들을 모아 미국의 헌법 제정을 주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독립 후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추대를 받아 세계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인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왕 없는 민주주의 나라의 첫 번째 리더가 된 인물이자 미국의 건국 아버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취임 이후 새로 태어난 미국은 아주 똑똑한 통치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배운 계몽 사상가들의 이름을 현실 정치판에 완벽하게 깔아버린 것이죠. 각 주의 넓은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정부의 힘을 조화시킨 연방제. 그리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독재가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한 삼권 분립 체제를 확립합니다. 또한 시민의 개인적인 자유와 언론, 신앙의 자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대못을 박은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죠. 기틀이 잡힌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영토를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향해 거침없이 넓혀나가는 거대한 서부 개척의 대확산 시대로 돌입하며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거대한 스케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준기라 내용 쉽지? 하지만 완벽해 보이고 화려하게 출발한 미국 혁명 뒤에는 뼈아픈 한계와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던 흑인 노예들에게는 독립선언서가 말한 그 고귀한 자유와 인권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원래 그 땅의 진짜 주인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서부 개척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삶의 터전을 잔인하게 뺏기고 서쪽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쳐놓고 실제로는 백인 성인 남성들끼리만 평등했던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평등을 찾기 위해 미국은 훗날 1865년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제 폐지, 1920년 여성 참정권 인정,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까지 아주 오랜 피와 투쟁의 역사를 추가로 치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이 성공적인 혁명을 지켜본 유럽 본토. 이제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찜이 잘 보고 있네.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세계사 역사상 가장 매운맛이자 가장 피비린내 나고 처절했던 시민혁명의 교과서. 프랑스 대혁명 파트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하면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세대 슬로건이 화면 밑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죠? 바로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인류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 단어가 프랑스의 잔혹한 피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왕의 목을 치고 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모순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다음 장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당시 프랑스는 한마디로 불평등의 끝판왕 국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난한 평민들이 국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세금을 전부 독박으로 쓰는 구조였는데 이를 구제도의 모순복은 앙시앵 레짐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출제 순위 0순위 단어니까 무조건 뇌에 입력하세요. 인구의 단 2%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나라 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슬라이드 4번에서 배운 절대 왕정의 폐해가 여기서 완전히 터진 겁니다. 사치와 무리한 미국 지원 때문에 나라 재정은 파탄났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엄청난 사치로 나라 곳간을 비워 백성들에게 적자 부인이라는 멸칭으로 불렸고 프랑스 정부는 오직 영국을 골탕 먹이겠다는 이유로 미국 독립전쟁에 엄청난 군사비를 퍼붓는 바람에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결국 국왕 루이 16세는 평민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신분별 대표의회인 삼부회를 무려 175년 만에 다급하게 개최하지만 머리수 투표를 요구하는 평민과 신분별 투표를 고집하는 귀족이 충돌하면서 결국 협상은 파탄나게 됩니다. 평민 입장에는 참 불공평하지요? 그래, 안 그래? 다들 똑바로 보고 있지? 시험 핵심이다. 참다 못한 평민 대표들은 특권층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우리는 우리만의 진짜 의회를 만들겠다라며 국민의회를 전격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왕이 군대를 모아 자신들을 탄압하려 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군대의 무기와 화약이 가득 차 있던 왕권과 전제의 상징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대혁명의 거대한 포문을 열게 됩니다. 이날은 지금도 프랑스 최고의 국경일이에요. 이후 혁명은 엄청나게 과격해지는데 주련국 왕들이 혁명을 진압하려 들자 프랑스 시민들은 아예 국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붙잡아 단두대 기요틴에서 목을 잘라 처형해 버립니다. 왕이 사라진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라는 무시무시한 인물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는 혁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온건파 시민들과 반대파 수만 명을 매일 단두대로 보내 목을 치는 잔인한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매일 피가 흐르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결국 로베스피에르 본인마저 단두대로 보냈고 이후 혁명은 롤러코스터처럼 급심하게 요동치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주 난리 버거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자, 나폴레옹으로 넘어가기 전에 혁명 초기인 1789년 8월에 발표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를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입니다. 시험의 원문 사료 제시형으로 무조건 출제되니까 집중하세요. 왕래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평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죠. 이 문서의 명칭을 쓰라고 하면 무조건 프랑스 인권 선언을 골라내야 합니다. 절대 왕정 체제를 완벽하게 장내 지내버린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 문서입니다. 공포 정치를 이끌던 로베스피에르가 죽은 후 프랑스에는 5명의 총재가 권력을 나누어 다스리는 이른바 총재정부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총재정부는 엄청나게 무능했고 나라는 매일 뇌물과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자 프랑스 국민들은 질서를 잡아줄 강력한 영웅을 원하게 되었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군사 천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무능한 총재정부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뒤 국민 투표를 거쳐 1804년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왕을 죽여놨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력한 황제가 등장한 순간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뒤 유럽의 보수적인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프랑스 국기를 꽂는 곳마다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신, 그리고 신분제 폐지라는 혁명의 씨앗을 유럽 전체에 배달해 버립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을 확산시키며 유럽을 다스리던 봉건 제도의 낡은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린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 4입니다. 미국 대륙과 프랑스 본토에서 터진 이 위대한 자유와 평등의 불꽃이 전 세계 지도를 어떻게 도미노처럼 바꾸어 놓고 인류를 구원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혁명의 뜨거운 정신은 국경과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로 번져나간 불꽃 중 프랑스의 식민지이자 잔혹한 설탕노예 노동의 섬이었던 아이티를 주목하세요. 시험의 상위권 변별력 문제로 출제됩니다.
1791년부터 1804년까지 투생 로베르튜르라는 영웅적인 흑인 지도자가 일어나 프랑스 진압군을 격파하고 IT 혁명을 성공시키며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주도하여 세운 공화국으로 당당하게 독립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유럽 본토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져 1848년 2월 혁명과 3월 혁명을 거치며 왕정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이 거대한 자유의 정신은 수백 년의 세월을 흘러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1919년 대한민국 땅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민주공화제 정신으로까지 거대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행사하는 투표권이 이들의 피와 눈물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 대비 한눈에 보는 비교 분석표입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보세요.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라는 외부의 적과 싸워 이겨낸 독립혁명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핵심 문서는 독립선언서이고 결과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탄생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내부의 썩은 신분제와 절대 왕정이라는 내부의 적을 갈아엎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입니다. 핵심 문서는 프랑스 인권선언이며 결과는 유럽의 봉건제 타파와 민주주의의 대확산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계몽사상을 든든한 무기 삼아 당시 인구의 90% 이상 차지하던 절대다수의 평민 시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만든 근대 시민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위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빨리빨리 외우고 있다 시험 못 보면 입을 찢어버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무비. 오늘날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평등. 우애의 정신이 수많은 시민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열정적이었던 역사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시험 보고 가세요. 못 보면 진짜 입을 예휴.